꼬맹이들 봐라. 봐. 뭐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 공부 안 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면 답 다 나와. 아저씨 봐. 나 봐. 이게 보통 보면은 미적분이 너무 힘들어서 확통을 할게요. 그리고 정시를 잘 볼게요 하는 애들이 슬로우 스타터가 많지. 슬로우 스타터.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이런 걸 때려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걔네가 수능을 보잖니. 보통 4개 틀려. 최소. 어디서? 확통에서만.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가 이론은 좀 단순하다 해도 문제를 풀 때 좀 얘기 다른 것 같지 않아? 아직 잘 못 느끼겠니? 거기 문제 보면 내가 3점 많이 넣었는데 3점도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아. 공부를 이론이 간단하니까 문제풀이량을 늘려서 점수를 잘 받는 게 확통의 포인트야. 확통은 쉬운 과목이 아니야. 옛날엔 킬러 문제가 확통에 나왔을 때도 있었거든. 그거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컨디션을 엄청 많이 타요. 확통이. 세다가 막 피곤하잖아. 그러면 6건을 2번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썼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막 하나 날라가고 특히 단답형. 이러기 때문에 확통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뭐 확통에 대해서 미적분보다 쉽다 하니까 진짜 쉬운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보통 미적분 테스트 볼 때 4점짜리만 주잖니? 근데 3점이 섞여 있는데도 이렇게 못 풀면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또 이제 긴장하고 하면 되지.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게. 확률과 통계는 다른 선택 과목과는 다르게 전반부에 어려운 게 다 숨어 있어. 순열과 조합이 엄청 어려워. 그게 끝까지 그래. 수능 끝날 때까지. 차라리 통계는 너무 쉬워. 하루면 끝나 그거. 8월 15일 날 통계 해방 특강 할 정도로 하루면 그냥 끝나고 잘 안 틀려. 확률은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인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어디다? 순열과 조합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가. 확률에서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 데가 있긴 있어. 뭐 조건부 확률이랄지 독립시행 확률이랄지 이런 게 있거든. 여기 가면 조금 어렵지. 조금 어려운데 이 전까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얘야. 너무 중요해. 화이팅. 채점합시다. 괜찮아. 뭐 기회는 찬스? 영작했네. 기회는 찬스잖아. 유도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부를게. 1번 1, 2번 5, 3번 3, 4번 4, 5번 4, 6번 5, 7번 5, 8번 1. 아이 신나. 9번 1, 10번 4, 11번 2, 12번 4, 13번 3, 14번 360, 15번은 그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x를 0으로 보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둘 다 이의 정의가 있는데 x를 보통은 이제 무한대로 보내지 않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 이의 정의를 이항 정의를 통해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 그 n을 무한대로 치면 수렴값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 참고해. 15번 답은 50이고 수리논술 준비하시는 분은 이 증명을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대학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5, 17번 2, 18번 172, 19번 5, 20번 216, 21번 21, 22번
2, 23번 2, 24번 4, 25번 4, 26번 90, 27번 3, 28번 3, 29번 1, 30번 1, 31번 답은 115, 32번 답은 옳지 2. 32문항에서 몇 문제 맞았는지 맨 앞에 써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풀 건데 앞에 내가 뭘 썼다는 얘기는 그거부터 풀겠다는 얘기지? 확인하세요. 공부를 못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생각보다 인생이 편할 때가 조금 있어요. 일단 20대는 그 뒤에 간판 있잖아. 거기 서울대 백정민하고 연세대 백정민하고 여기 서강대 백정민하고 광운대 백정민하고 저기 막 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전대 백정민하고 뭐 제주대 백정민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지, 그지? 여기 서울대 백정민하고 카이스트 백정민 여기 하면 아이씨 존나 공돌이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이제 제주대 백정민 하면 감귤은 잘 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이런 거 20대 때는 그런 후광 효과가 좀 있고요. 글쎄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을 거쳐가게 되면 그 후광 효과가 사라져요. 오로지 실력, 오로지 인성 요거로 평가를 받죠. 그거 되게 괜찮죠. 근데 30대 중반이 됐는데 서울대 백정민 요거랑 또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뭐 나이트에서 막 놀 때 저는 대학생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놀기가 불편해. 나는 마음대로 편하게 놀고 싶은데 서강대 나왔어요 하잖아. 그러면 이제 선입관이 있어. 학구파, 공부 잘했던 새끼 이게 있잖아. 근데 외모를 보니까 뭐 귀걸이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면 공장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공장 다니는 건 비하는 건 또 아니야. 그때 이제 20살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이 갔던 친구도 그랬어. 둘 다 우리 공장 동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재밌게 놀았던. 그랬더니 또 끄떡끄떡해.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끄떡끄떡. 그러면 오신 그때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대학생이 많죠. 한 번은 그 서강대에 나오셨대. 서강대 다니시는데 그분이 우리 서강대 수학과인데 그 좋은 대학이요? 신촌에 있다는 그 대학이요? 공부 잘하셨네요. 막 이랬다. 혹시 그 대학은 전공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 전공은 뭐예요? 그랬더니 일어일문과래. 우리 학교 그 당시 일어일문과가 없었어. 구라를 칠 거면 알고 쳐야 돼. 서강대는 체대가 없어. 또 음대도 없어. 미대도 없고. 그 내가 좀 착각을 해서 요즘엔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일본에서 왔던 놈이거든.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 그러니까 지금 연예기획사를 사장한다는 애. 고등학교 때 보컬이었었어. 노래를 끝장나게 잘 불러. 일반인에서는 완전 최상단이야. 너무 잘 부르거든. 하여튼 셌는데 일본어를 잘할 거 아니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툭툭 치면서 야 우리 학교 일문과 있냐? 없어요 비영신아. 그래? 그 쟤는 뭐지? 사기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골 때리죠. 그 중마고 내 결혼식 사회 봤던 그 친구. 걔는
가수를 해도 될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입사한 데가 SM이었거든요. SM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걔가 한 말이 있어. 민구야, 나는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가잖아요. 노래방을 가면 일단 그 수많은 여성분들을 내가 다 꼬셔놔. 다 내 걸로 만들어놔. 또 노래방을 가잖아. 역전이 돼. 노래를 한번 딱 부르지? 그럼 거기서 게임 오버야. 너무 잘 부르니까.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 나는 될 것도 아니다. 연습생들조차도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행인 게 4% 안에만 들면 1등급이라는 칭호를 받잖아. 근데 무슨 일을 할 때는 4% 안에 든다고 1등급의 칭호를 못 받아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야. 학원 강사의 평균 연봉이 내가 몇 년 전 걸 기억하는데 4천 얼마라고 내가 알고 있어. 3천 얼마인가. 누구는 월 1,000을 벌고 누구는 월 2,000을 벌고 월 3,000을 벌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평균의 맹점이지. 이제 현우진 씨 같은 경우는 뭐 월에 몇십억을 벌 거 아니냐. 근데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네가 사회에 딱 나가는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딱 내딛는 순간 일단 엄마 아빠의 버프를 못 받잖아.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럼 너는 상위 4%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0.1%? 0.01%?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 거라. 지금은 안전하잖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상황, 대학교 때까지 좀 비슷한데 학교 생활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지. 되게 안전한 사회생활을 한다. 그리고 네 맘대로 건방을 떨 수 있는 시기, 공부를 좀 잘한다고 어깨뽕이 들어간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시기지. 대학을 가서부터 그게 바뀌어. 나도 그랬어. 서강대를 가니까 최소한 나만큼은 하더라고. 최소한 미니멈인 거야. 하방이 나야. 수학과 때는 또 놀라웠던 게 수학과에는 수학 몰빵이 애들이 오는 경우 있잖아.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 김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펀드 매니저거든 지금. 멘사 회원이야. 그리고 좀 꼴값을 떨어. 책 앞에다가 이렇게 뭐 멘사 회원 뭐 이렇게 이딴 거를 붙여놓고 다니는 놈인데 지금 잘 나가. 펀드 매니저 할 때 지가 포뮬러 만들어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걔 보면 나는 시험 기간이 되잖아. 살거든 독서실에, 도서관에. 왜냐면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다 보이래요. 보이는데 니네 거기 30번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참 경우의 수 세야 되잖아. 케이스 분류해서. 그거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막 책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걔는 공부를 별로 안 한다? 필기도 안 한다? 그러면 보통 필기를 안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숨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잖아. 걔는 진심 그냥 필기를 안 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뭔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 나중에 물어보잖아. 대답을 다 해준다. 이거는 완전 넘사벽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넘사벽이야. 못 이겨. 노력으로 될 게 아닌 거야 이거는. 또 곽준이라는 선배가 있어. 서강대학교 천재라고 불렀던 수학과에서 전액장학금으로 들어오고 전액장학금으로 나갔어.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있고. 그만뒀구나. 서울대 교수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형이 스탠포드 수학과를 갔어. 근데 거기에서 우수훈 성적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서울대를 안 간 거야 그 형은. 전액장학을 받고 서강대를 오려고. 학점이 서강대가 당시 되게 짰어. 3.23만 받아도 장학금을 받던 시절이거든. 근데 그 형은 3점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서강대 전설로 내오는 천재 중에 하나야 그 형이. 그 학번이 2명의 천재가 있는데 하나는 그 형, 하나는 김병조라고 고대 대학원 교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형은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루트 있지. 이렇게 뭐 아이비리그 석사, 박사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강대 교수를 하다가 고대 교수를 하다가 그런 형이야. 고대에서도 강의평가 1등이야 거기 그 형이. 2명의 천재가 있는데 그 지금 후자의 형은 진짜 노력형이었어. 근데 전자인 이 형은 그냥 천재야. 근데
스탠포드 수학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아. 시험을 보는데 한국인이랑 중국인은 답안이 똑같더래. 근데 유럽 애들 뭐 이렇게 뭐 전 세계 애들이 오잖아. 걔들 답안지를 보니까 너무 창의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천재 소리 듣고 자랐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이렇게 눌렸어. 그 형이 그냥 압도됐대. 이렇다니까. 서강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천재. 근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그냥 확 눌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지. 화이팅. 자, 16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또 꼰대스럽게 말이야. 닥치게 수업이나 하지. 자, 16번은 쟤를 전개하는데 우리 뭐 다항 정리 이런 걸 배우기는 했어. 근데 다항 정리가 이제 3개짜리잖아. 4개짜리는 내가 언급한 바가 없잖아. 그럼 이제 조금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쟤를 전개하려니까 x 5제곱이냐? x 5제곱이면 얘기가 다른데? 세제곱이겠지, 그지? 아, 그래. x 5제곱이면 이제 집에 잠깐 가야 되거든. 불편해갖고. 세제곱의 개수.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x 4제곱은 이 전체 통 5번을 곱할 거니까 x 세제곱의 개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를 갖고 놀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5제곱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래 4개가 있는데 4개를 2개짜리로 지금 보는 느낌인 거지. 됐지? 4개를 2개로 보는 느낌이고, 여기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3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정리식으로 바뀌거든. 여기가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가 더해져 있는 3개짜리잖아. 공식을 유도했으니까 하자고. 얘의 개수는 p팩, 이씨, 좀 안 보이겠다. q팩, r팩 이렇게 되고, 여기는 5팩을 받겠다. 이런 거 기억나?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니까 동그라미 너의 p제곱, 그 다음에 세모 2x의 q제곱, 그 다음에 1의 r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단 p랑 q랑 r을 더하면 5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 식이 떠오르면 성공이야. 어떻게 따라왔어?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잠깐 냅두고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1의 p제곱이 있고, 상수를 앞으로 보내자고, 2의 q제곱이 있고, 아이쿠야, x제곱의 p제곱, 그 다음에 x의 q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 됐지 뭐. 여기 있는 게 x의 2p 더하기 q제곱인데 이제 해야 될 거는 pqr의 조합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식을 세울 수 있거든. 2p 더하기 q가 3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 거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5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pqr은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겠네. 2p 더하기 q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0일 때는 q는 3이고 r은 2겠지. 세 개 합해서 5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가 1일 때는 q는 1이고 r은 3이겠네. 됐어? 2개 수수쌍밖에 없어 보이지? p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안 되겠네. 그 2개의 조합이 있으니까 그 2개의 조합의 pqr을 찾아서 여기 앞에 이제 요거 붙어 있잖아. p팩, q팩, r팩분에 여기 5팩이 있냐?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pqr 조합 찾으면 여기도 때려 넣으면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런 식이야. 자, 따라해봐. 내신용. 딱 그래 보이죠? 내신용 이렇게 돼. 수랭이니까 안 내. 이렇게 뭐 공식 외워서 풀리는 걸 내겠어? 그러진 않지. 17번. 그 내가 박하사탕 얘기한 적이 있어. 똑같은 박하사탕과 서로 다른 5개의 사탕? 똑같은 박하사탕 5개? 뭐 그거 그 문제랑 같은 건데 40개 중에서 20개를 뽑겠대.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제품이 20개가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그 20개 중에서 만약에 한 개도 안 뽑았다면 똑같은 거 20개를 똑같은 거 20개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0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았으면 나머지 여기 19개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20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20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그러면 18개를 이제 똑같은 거에서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마찬가지로 20시 20까지 하면 되겠구나. 20시 제로부터 20시 20까지 합한 거니까 2의 20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일이고. 18번. 18번 그림을 이제 이렇게 준 이유는 그냥 나열을 해서 계산하라는 뜻보다 하키스틱의 구조를 너는 알고 있니를 묻는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아. 하키스틱의 시작은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증명을 하자 그랬고 시작이 1부터라는 걸 좀 조심하자 그랬거든. 좀 쉬운 거를 보자고. 여기 1이지. 1시 제로니까 너랑 합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6이잖아. 그 6이 어딨냐면 여기 있다고 내가 이제 양말 같은 거 그려봤었어. 요거 기억나? 이랬었어. 그리고 반대로 갈게.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잖아. 이렇게 3이니까 이렇게 합하게 되면 여기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이게 어떻게 하키스틱이냐고. 양말처럼 생겼잖아.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나열을 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파스칼의 삼각형의 그 원리를 통해서 같고 하나 차이, 차수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자. 이거를 통해서 변신을 해서 계산을 했었어. 이거를 묻는 게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다 합하라 그랬으니 여기는 편해요. 1, 땡땡땡 1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는 게임 오버야. 여기는 이제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세야 되는데 나머지도 그냥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쭈루룩 쓴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도 돼. 계산해도 되는데 출제 의도를 따라가 보자고. 일단 뭐였어? 여기를 가보자. 여기. 요거 1이지. 이 1이니까 이렇게 합한 거는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잖아. 그럼 이게 뭘까? 아니 그 그림에 없지. 그림에 있겠니? 10시 7이겠지? 밑바닥에 하나 더 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였던 거야. 얘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줄은 시작이 마음에 안 들어. 1부터 출발한 게 아니죠. 1부터 출발한 게 아니니까 1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합한 거는 여기에 나올 텐데 그게 뭐겠냐? 1018이겠죠. 1018인데 맨 위에 거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1018 빼기 1 그렇게 하자는 뜻이야.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이게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빨간색은 오른쪽이 맞춰져 있어. 1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1C1이랑 2C1이랑 3C1을 더했더니 걔가 4C2가 나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거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었지? 이거 너랑 합하면 얘가 나온다. 이제 그걸 쓰는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냥 이용하려면 이걸 쓱 지우고 2C로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얘가 같고 하나 차이니까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쓸까? 뭐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랑 합하게 되면 같고 하나 차이니까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자 해서 네가 되겠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조를 좀 봐줘. 오른쪽이 똑같지? 왼쪽이 주르륵 올라가지. 따라해봐. 오른쪽이 같다. 왼쪽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 이걸 딱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험 직전에는 그렇게 아마 암기를 할 텐데 키우고가 이제 결론이지. 키우고 그렇게 결론이야. 그 다음에 파란색 쪽을 보자고. 파란색 쪽은 1부터 출발을 하는데 같이 올라가잖아. 0, 1, 2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를 아래다 쓸게. 1C0 2C1 3C2 이렇게 더했더니 4C2였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하면 되지 뭐. 일시제로는 1이잖아. 1이니까 바꿀까? 2C2로 바꿔. 같고 하나 차이니까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 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얘도 바꿔. 얘도 1C1로 바꾸고, 그 다음에 2C1로 그냥 그대로 쓰고, 3C1로 그대로 써. 이렇게. 혹시 방금한 거 아니야 이거? 오른쪽은 같은데 왼쪽이 쭈르륵 커졌지? 커지니까 그래도 4C, 그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됐어? 19번. 19번은 잘 보여? 첫 시작이 3C0니까 1이지. 3C0야. 3C0가 어디쯤 있을 거냐면 이쯤 있겠지. 3C0가.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이런 걸 막 더해보라는 얘기 같은 거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예정인 거지. 그 하키스틱을 이용하면. 그게 봤어.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오른쪽이 순서대로 막 올라가네. 순서대로 올라가고 왼쪽도 순서대로 올라가고 그러네. 딱 아래 스타일인데 오른쪽도 순서대로 올라가고 왼쪽도 순서대로 올라가고. 이거를 그냥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수식으로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소리야. 수식으로. 생각해봐. 어떡하지? 생각해봐.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얘야. 에이 뭐 대충 하자. 9C3이고 10C3이잖아. 오른쪽을 맞춰놨지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3C3이라고 쓰고 싶어 왠지. 이렇게 3C3으로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4C4로 바꿀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씁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 또 같고 하나 차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규칙이 키우고 아니냐. 키우고니까 키우고 키우면 11C4가 될 텐데 얘랑 똑같으니까 뭐 참이야.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된 거지? 천천히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패턴은 이래. 1부터 출발을 해서 왼쪽 커지고 오른쪽 커지거나 아니면 오른쪽 고정되고 왼쪽이 커지거나 이런 걸 보면 파스칼 삼각형 이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그 니은은 덧셈으로 막 되어 있는데 시그마 n 할까? n이 1에서부터 8까지예요.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가는 거니까 n이 있고 그 다음에 8c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가 꼴보기 싫은 게 혹시 n 아니야? n이 꼴보기 싫지. n이 꼴보기 싫으니까 n을 털어. n을 털려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8까지 n 곱하기 얘는 n분의 8이 되고 하나씩 까자 그랬지. 7c에 n-1이 된다. 이렇게 기억나? 하나씩 까고 r분의 n을 곱하자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8이 앞으로 나가고 n이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7, 먼 데를 쓰고 난리야. 8까지 7c에 n-1 이렇게 되는 건가 봐. 8은 여기다 이제 두고 얘를 이제 쓰면 되지. 얘를 쓰면 7c0가 되고 7c2가 되고 또이 가서 7c7까지 합한 거잖아. 자신 있잖아 이제. 8 곱하기 2의 7제곱 그렇게. 그래서 8 곱하기 2의 7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이잖아. 2의 10제곱이 돼서 너는 맞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됐어? 이거 혹시 내가 뭐로 증명했더라? 옳지. 미분으로 하기도 했었어. 그것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미분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그랬었어. 디귿도 그래. 디귿도 얘가 5C0랑 5C9랑 이렇게 59가 어떻게 나와? 5C에 5랑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5C에 1이랑 5C에 4라고 쓰시고 이렇게 5C에 2랑 5C에 3이라고 쓰시고 왼쪽은 커지고 있는 거니까 5C에 5랑 5C에 0라고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면 성공이라고 그랬지. 얘를 쳐다보면은 1 더하기 x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1제곱의 개수를 쓴 것이고 얘는 1 더하기 x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쓴 것이야 라고 판단하자 그랬고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1 더하기 x의 5제곱 하나 있고 1 더하기 x의 5제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x의 5제곱을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왼쪽이 그 1 더하기 x의 10제곱이니까 10c의 5라고 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야. 그 참참참 이렇게 하자는 얘기. 에이 안 돼. 이게 스타일러로 해결 안 되는데. 아무튼 됐어. 20번.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야 되지 않냐? 소인수분해해서 이제 지수에다가 뭐 이렇게 대충 뭐 1 더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 근데 개수를 쳐다보면은 1, 5, 10, 10, 5, 1 이렇게 나오거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얘가 나오는 게 분명하다고. 뭘 뒤를 봐. 뒤에 귀신이 있는데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그 다음에 1, 5, 10, 10, 5, 1 이거 나오잖아. 이거 나오니까 얘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는 5C 5다 1이니까 여기는 5C의 4다 5니까 5C의 3이야. 여기는 5C의 2야 5C의 1이야 여기 5C의 제로야. 이렇게 보면 뭔가 전개를 한 것 같아. 뭘 전개했냐면 1 더하기 69에 5제곱의 전개식이 이거 아니냐는 거지. 맞지? 그렇잖아. 1 더하기 x의 5제곱의 전개식을 하면 x 대신 69만 지금 때려박은 거 아니냐. 이거 전개식이 되는구나. 소인수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70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소인수분해하면 이제 될 거라고. 그 다음 할 수 있지? 소인수분해해서 약수의 개수 구해. 그건 네가 하고. 그 다음 이제 21번. 그 초등학생들 그 경시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잘해. 21에 21일 제곱을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직접 나누기가 좀 그렇잖아. 21을 21번을 곱해봐.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뭔가 작전을 세우자. 그런 거겠지.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x 취급하는 거지. x 취급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21c 뭐부터 할까? 21을 하면 20의 21제곱이고 21c 20을 하면 x 대신에 이제 그 20이 온 거니까 20의 20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할 거라고. 대충 4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끝에 몇 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21c 2까지 할게. 일단 20의 2제곱 21c 1 20의 1제곱 20c 제로? 아이고 21이다. 21c 제로에다가 20의 0제곱이니까 1이란 얘기니까 여기 1이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게 4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미 여기는 400이기 때문에 400 이후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40의 배수가 분명해요. 400 자체가 40의 배수니까. 그러면 요거만 내가 주목해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러 가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그거 얼마야? 410이고 더하기 여기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진 거지. 411을 4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거 계산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잘못 계산했다. 400 여기 20이다. 아 미안해. 421이니까 걔를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21이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비슷한 거 있지. 그 이쁜 예림이가 얘기해 줄 텐데 어떤 숫자를 보고 넌 4의 배수인 거 어떻게 판단하니? 다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 답이 나올 때까지 묻겠지 내가. 어? 어? 더했을 때 각자리 숫자의 합을 하는 건 이제 3의 배수라서. 다현아, 너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니? 초등학교 잘 나와야 돼. 정민아, 너 4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니? 그치. 그게 핵심이지. 나눠보면 되지.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누면 되는 거야. 잘했어. 나누면 되지.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초등학교 수학이 좀 중요해. 우리 아들하고 따라하는 거 보면은 야 중학교 거 막 튀어나오던데? 도형하는데 막 평행사변형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거 개 중요한데 막 속으로는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애한테 사인 법칙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치? 도형 보고.
열심히 하고 있지. 내 동료 강사는 뭐 막 방정식 함수 이런 거 가르치던데 초등학교 5학년한테 막 그래프 그리는 거 가르쳐주고 아빠가 수학 선생이니까 왜 그러나 몰라. 문제 던지고 안 가르쳐주더라고. 아 뭐라 그랬지? 사회배수 1, 2, 3 빵빵 이게 사회배수 맞니? 맞지? 맞아. 1, 2, 3, 2, 4 사회배수 맞니? 맞아. 잘하네. 사회배수 판별법은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두 개를 주목해서 본다고 아마 배웠을 거야. 끝에 두 개가 빵빵이거나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24같이 그런 숫자가 사회배수면 전체가 사회배수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거든. A, B, C, D가 있잖아. A 곱하기 10의 세제곱, B 곱하기 10의 제곱, C 곱하기 10, D 곱하기 1이에요. 이미 100이 사회배수야. 100이 사회배수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전부 다 사회배수니까. 그 끝에 있는 자리가 이제 C하고 D밖에 없는 거 아니냐. C하고 D가 있는데 아예 얘가 사라져 있거나 얘처럼 24처럼 이 자체가 사회배수라면 전체가 사회배수겠지. 같은 얘기라고. 그럼 9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전체가 9의 배수고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고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그러면 9의 배수도 써보면 여기를 주목해봐. 그러면 A에다가 9, 어렵네. 1000이니까 999 더하기 1이고 B에다가 할 줄 알아야 돼.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아까 지웠네. 여기 있는 문제가 이거 차용한 거란 말이지. 얘는 100이니까 99 더하기 1이에요. 하기 싫지? C 9 더하기 1이고 더하기 D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거 9로 묶일 것 같잖아. 여기도 9로 묶일 것 같고 9로 묶일 것 같아. 9로 이제 여기 싹 묶으면 111A가 되고 11B가 되고 C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9로 묶이는 거면 이쪽은 9의 배수야. 3의 배수이기도 한 거지. 그러면 필요한 건 요거만 남는다. 각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전체가 9의 배수고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겠구나.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지. 이런 배수 판별법들을 배웠을 거야. 되게 많잖아. 막 7의 배수도 있고 11의 배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 뭐 우리 수험 생활에 별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걔는 논외로 하고. 됐어. 기억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오른쪽이 그냥 고정이고 왼쪽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1부터 출발하고 있지. 그래서 하키스틱 이용해서 해도 되고 너 어차피 하키스틱 얘기해봐야 까먹을 거니까 그냥 파스칼 삼각형으로 할게. 요거는 사시사로 바꿔. 같고 하나 차이잖아. 그 첫수 하나 올리고 큰 거 써. 같고 하나 차이잖아. 첫수 하나 올리고 큰 거 써. 됐네 그러면 키우고네.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키움 준 건 또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니은 잘 보여? C가 아니라 P지. C가 아니라 P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C하고 P는 관계가 있잖아. 뭐 할까? OP3이 있어.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배열하세요 그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그 3개를 배열할게요. 이런 뜻이거든. 인정? 그러니까 NPR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배열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P는 항상 C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네. C로 바꿀 수 있네. C로 바꿀 생각을 하면 돼. 그거 됐지 뭐. 3팩을 곱하고 여기다는 3C3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계속 3팩 곱할 거잖아. 3팩 곱하고 3팩 곱하고 여기도 3팩을 곱하고. 그러니까 이게 쓰면 돼. 4C3, 5C3 또이 가서 10C3 이렇게 가겠지. 그 3C3부터 10C3까지 더하래. 방금 위에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여기 했잖아 이거. 기억에서 했잖아. 기억에서 했으니까 3팩이 있고 11C4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뭐 됐지 뭐. 너는 3팩이 있고 11C4라는 것은 C를 P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될 거 아니냐. 이거 타면 4분의 1이에요. 맞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겠어요? 따라해봐. 내신형. 다시 내신형. 그래. 나오니까 내가 하지 않겠니? 또 해 이제 H. 야 혹시 H도 C로 바꿀 수 있지 않니? C가 좋은 거야. 조합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 5, C, 3. 좀 어색한데?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 그러면 6, C, 3이지?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 7, C, 3. 규칙 보이지? 가.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 12, C, 3이야. 이걸 더하려는 거야. 방금 파스칼 삼각형 연구를 해본 결과 원래 오른쪽이 같으면 왼쪽이 1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잖아. 얘가 지금 1이야 아니야? 1이 아니죠. 1이 아니니까 만들어. 얘가 편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3C3 더하기 4C3 이걸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인 거야. 거기서 쭈루룩 더하잖아. 쭈루룩 더하면 또 해. 4C4로 바꿔. 이렇게 같고 하나 차이 키우고 큰 거 쓰자 이런 거네. 또 같고 하나 차이 아이씨 첫사람 올리고 큰 거 쓰자 이렇게 됐잖아. 이게 키우고지. 여기까지 싹 합하잖아. 13 C4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좀 어렵다 이거 어려울 수도 있다. 13 C4가 있는데 얘는 1이고 얘는 4니까 빼기 5라는 건 이제 안 거야. 맞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지만 지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지만 보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요걸 끌어내도 되고 얘를 가지고 이걸 끌어내도 돼. 이걸 가지고 끌어내면 13C4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개 아니 맞나? 14구나.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까면 14네. 14C4잖아. 14C4니까 이 두 개는 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13C4를 H로 바꿀 수 있겠어? 이거? 칸막이 생각하면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는데 됐어. 지워. 뭐 중요하겠냐고 그거. 이제 얘 조금 어색했을 거야. 제곱이 있으면 더해줘야 내가 좀 편한데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했겠지. 시작은 뭐 이러지 않았을까. 10C 제로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10C 10 정도로 봤을 테고 빼기 10C에 1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거야. 이렇게 갔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만 쓸까? 빼기도 쓸까? 저거만 쓰자. 10C 10이 있고 10C 제로가 있고 그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원래 제가 다 덧셈으로 돼 있으면 1 더하기 x의 10제곱의 전개식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쟤는 그러니까 10C 10의 제곱 원래 뭐 이런 10C 제로의 제곱, 10C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뭐 아까는 해봤는데 뿔마가 좀 달라. 여기 조건이 있잖아. 얘를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써보면 되지. 1 더하기 x의 10제곱이 있어. 1 빼기 x의 10제곱이 있어. 전개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얘는 낮은 걸로부터 쓸까? 1 아니야 큰 거부터 쓸까? 아무나 해. 1 더하기 그 다음 뭐냐? 10C 1에다가 x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지. 10C 2에다가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쭉 가서 10C 10에다가 x의 10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면 돼. 그러니까 아래쪽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꽂은 거기 때문에 지수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10C 1에다가 x의 1제곱 더하기 10C의 2에다가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맨 마지막에 10C의 10에다가 x의 10제곱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힌트를 줬으니까 두 개 곱한 거 이거 하라며. 그럼 얘가 도대체 뭘까? 이 두 개가 곱해진 그 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만 모아놓은 것 같다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다.
너랑 나랑 어디 갔어? 여기가 하나 쓸까? 10C의 9에다가 x의 9제곱이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10C의 9에다가 x의 9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가 달릴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이야. 그러면 두 개 곱한 거에서 1 더하기 x의 10제곱이랑 1 빼기 x의 10제곱 이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뽑아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전에 설명했던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하게 암기만 하지 않고 유도하는 과정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해볼만 한 거라고 생각해. 요거 하는 거니까 이건 됐지 뭐. 1 빼기 x 제곱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일반항 써서 계산하면 되겠네. 됐지? 써줘. 지수 콤비네이션 나란히 쓴다. 앞에 거지수는 너에서 너 뺀 거, 뒤에 거지수는 r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지? 이렇게 될 거니까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r 대신에 이제 5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네. 넘어간다? 넘어가. 오케이. 그렇게 됐고 24번 24번 잘했니? 쉽니? 30C 제로 30C 4 이게 내신형 문제이기도 해서 얘는 설명을 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어. 30C 12 4씩 커지지. 다 써놨지. 강혁아 어떻게 계산하니? 어? I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니? 아 훌륭하네 너. 일단 그 방법도 있어. 잘했어.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조금만 가만히 째려봐봐. 너 이 방법을 등차수열 때 봤어. 등차수열의 합 유도 과정일 때 봤어. 생각해봐. 가우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우스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 합을 S라고 둔다. 근데 그 S를 달리 써볼게. 30C 30 30C 26 30C 20 아 이거 어렵다. 22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30C 18 40 까면 되잖아. 병신아. 14 이제 자신 있다. 10 30C 6 아이고 30C 2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여기가 4씩 커지고 있고 아래도 4씩 커지고 있는데 왠지 두 개를 합하고 싶지 않냐? 그지? 그 두 개를 합해. 예스. 합한다. 합하게 되면 30C 여기 쳐다보면 돼. 여기 2, 6, 10 이런 거 있잖아. 30C 0 더하기 30C 2 더하기 이렇게 돼. 잘했어. 훌륭하다 야. 멋있다. 그래도 잘 기억을 해줘서 고맙고.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지? 2의 30제곱을 2로 나누면 되겠네. 이게 2의 29제곱이야. 그래서 S를 구하면 2의 28제곱이 되겠지. 재밌지? 재미없냐? 25번. 즐겁게 해.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과 통계도 대학을 가서 써. 네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대학원을 가면 무조건 쓰고 사회문화 계열로 갔을 때 통계를 다루고 있는 상태를 만나게 되면 학통을 안 쓸 수가 없잖아. 통계를 다루려면 뭐 이공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즐겁게 해. 나중에 네가 학문 공부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 얘는 또 뭐야? 오늘부터 32의
뭐? 32의 일곱째? 일곱승? 째 되는 날. 이 수요일이래. 7번을 곱하긴 좀 그래. 그지? 7번을 곱하기 좀 그렇고. 수요일일 때 1 더하기 32의 7제곱째 되는 날. 아이쿠. 이게 무슨 요일이니? 요일을 따지려면 뭔가 그 7이라는 숫자가 좀 생각이 나야 돼.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면 일주일 있다가 또 수요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야 하는데 이게 이것째 되는 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까 뭐 배수 판별 같은 거 할 때 이항정리 전개식 갖고 했던 기억이 나지. 그거 전개해. 낮은 거부터 할까? 1 더하기 7C1에 3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7C2의 x 대용품이잖아. 3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다 쓸까 이제? 다 쓸까? 3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어렵네. 아이고야. 다 쓰자. 몇 개 안 되는데. 이래놓고 저게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봤으니까 7로 잘라내고 싶은 거야. 그럼 뭔가 7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아까랑 좀 스타일이 다른 게 뭐 7의 거듭제곱이 막 있어서 7의 몇 제곱이 있어서 7의 배수가 바로 보이는 게 지금 아니잖아. 근데 천천히 보면 이거 7의 배수 맞지 않니? 근데 얘를 보니까 7 곱하기 6을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2로 나눠서 32의 제곱이에요. 7이 살아있네? 7만 살아있으면 7의 배수일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봐. 그럼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는데 3팩으로 나눴어요. 나누는 순간 7이 살아있네? 7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 여기도 해볼까? 근데 얘는 할 필요가 있나? 너랑 되게 유사할 텐데? 7C2랑 7C4는 똑같을 거 아니냐. 7C2랑 7C4는 똑같을 거라서 일단 여기는 7C4는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32의 4제곱을 곱했는데 얘가 짝수니까 2를 털 거 아니냐. 내 말 이해했어? 얘가 잘못 얘기했나? 나 잘못 얘기했구나. 미안. 73이랑 똑같구나. 그 얘기를 잘못했네. 73에다가 32의 4제곱이에요. 이렇게. 73을 계산해보면 어차피 이게 털리는 거니까 7의 배수는 맞잖아. 맞지? 7의 배수야. 이렇게. 75가 얘랑 똑같은 거지. 잘못 얘기했다. 75가 72니까 얘도 2로 털면 7 곱하기 3이잖아. 여기가. 7 곱하기 3이고 32의 5제곱이잖아. 7의 배수 맞네. 이렇게. 얘는 7C1과 똑같으니까 7 곱하기 어쩌고니까 7의 배수가 맞네. 이제 의심스러운 건 얘가 있지. 너. 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1 더하기 32의 7제곱 이렇게만 남는 거네. 7로 이렇게 싹 없애면. 근데 32의 7제곱 되는 날이 수요일이라며. 하루 더 갔어.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 다음. (2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9의 제곱의 10c의 1, 9의 세제곱의 10c의 2, 9의 4제곱의 10c의 3, 또이 9의 11제곱의 10c의 10 이렇게 돼 있다. 아이고 짝짝꿍이 안 맞아. 이게 1이면 좋은데 2면 2였으면 좋겠는데 3이면 3이었으면 좋겠는데 9로 묶어. 9 곱하기 10c의 1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10c의 2 9의 세제곱에 10c의 3 이런 식으로 짝짝꿍을 해놨어. 9의 10제곱에다가 10c의 10까지 이제 해놨어. 얘도 이쁘기는 한데 좀 어색하지. 뭐가 지금 어색해? 안 어색하냐? 어색해야 되는데. 얘는 아까 그 비슷한 걸 이제 해봤는데 여기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 앞에
뭐가 있으면 되겠냐? 9의 0제곱 1이란 소리야. 곱하기 10C의 제로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1. 이게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다면 1 더하기 9의 10제곱의 전개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1을 넣었을 때 그런 거니까 1을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9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지. 그때 얘가 각자리 숫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네가 해. 9에다가 10에 10제곱에 빼기 1이니까 해봐. 뭐 그러면 되겠지 뭐. 됐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되게 유명한 유형인데 부드럽게 좀 바꿔놨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D. 아마 내 교재 풀면서 비슷한 유형을 좀 보셨을 텐데 12가 있어. 근데 의미 아닌 정수래. 아는? 의미 아닌 정수. 전부 다가. 그 다음에 C보다 D가 더 크댄다? 이렇게 됐대.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보통 이제 이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야. 0보다 크다. 근데 0보다 큰 게 좋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좋아? 크거나 같은 게 좋잖아. 그래? 크거나 같으려면은 이 C 빼기 D에다가 1을 빼야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어? 자연수니까. 맞지? 아 왜?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는 게 어땠을까?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한 정수로 써먹을 수 있는 놈이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D 빼기 1을 의미한 정수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맞춰줘야지. 여기는 플러스 뭐야? 3D 이게 있고 이러면 여기 문자는 다 맞춰진 거고 빼기 1이 있으니까 11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따라왔어?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전부 다 의미인 정수지. 하트까지 이렇게 의미인 정수가 돼. 그래서 D가 0일 때, D가 1일 때, D가 2일 때, D가 3일 때까지는 될 것 같고 여기 9니까 D가 4일 때를 하면 12가 돼서 음수가 돼서 여기는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분류를 하겠네. D가 0일 때를 해. D가 0일 때는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랑 맞춰주고 이게 0이니까 뭐 이게 11이네. 의미인 정수잖아. 3H11. 여기 D가 1일 때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랑 이렇게 더했잖아. 1이 되는 거니까 8이냐? 이렇게 됐지. 3H8. 그 다음 여기 2였을 때를 보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랑 이렇게 더했잖아. 그러면 6을 빼는 거니까 5가 되겠네. 3H5. 그 다음 3을 해보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랑 이렇게 더했는데 아이고야 2 해서 3H2가 돼서 이게 더해.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유형이니까 쟤는 좀 잘 봐줘.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케이스 분류야. 뭐 29번도 그렇고 29번 보면 A 더하기 B가 짝수라고? 그러면 C가 짝수일 거 아니야. C가 짝수야?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라고? 그럼 짝짝이거나 호로이거나 나눠서 풀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이지. 케이스 분류 열심히 잘하면 돼. 30번. 걔도 봤을 거야. 등호가 빠져있는 게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는데 1개가 제일 편하지 뭐. 자연수래. A, B, C, D, E 자연수야. A 곱하기 C가 2구나. 2가 3이고 그 다음 나 E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E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처음에 봐야 될 거는 나를 봐야지 뭐. 왜냐면 A 곱하기 2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 뭔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EA보다 EE가 더 크단 얘기지. 여기 때문에 더 크단 얘기야. 더 크단 얘기니까 A보다 E가 더 커요. 자연수래. 그 1이고 3이겠지 뭐. 이렇게 나왔지. 1, 3이 나온 거니까 이 식은 E, B,
C, D, 3이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2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가 붙어야 편하잖아. 이렇게 하고 여긴 거에서 빼기 크거나 같고 B하고 C가 같은 걸 빼면 되겠네. D가 있고 6이 있고 인정? 됐지? 그럼 얘는 2, 3, 4, 5, 6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근데 같아도 된단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행해서 5개를 뽑는 거냐?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호행해서 3개 뽑는 거냐? 그게 헷갈릴 수 있다. 다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호행해서 5개를 뽑을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호행해서 3개를 뽑을까? 이게 다 헷갈리는 순간이 오면 해보면 돼. 이게 되는 게 이런 거 되잖아. 2 이런 거 된다는 얘기 아니냐? 맞지?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호행해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지? 이쪽은 2랑 B랑 C가 같은 거니까 대충 B 쓰고 D 쓰고 6개 이렇게 있어. 숫자는 이제 이거잖아. 2, 3, 4, 5, 6이 있잖아. 여기가 뭐 2 해도 되고 2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호행해서 2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너를 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항 정리하고 나머지 것들을 봤는데 32번 되게 재밌어. 아까 지우는 맞춰갖고 다행이고 또 32번 맞히는 사람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6건을 2번 써야 돼 이거. 6건을 2번 써야 돼서 꼼꼼함이 되게 필요해. 이거를 건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 30번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통을 풀고 확통으로 딱 넘어갔을 때 아마 공부를 좀 했으면 27번까지 부드럽게 갈 거야. 부드럽게 가다가 28, 29, 30을 푸는데 29, 30 둘 다 이렇게 걸릴 수 있어. 이렇게 걸리면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된다. 하지만 미적분보다 훨씬 빨라. 훨씬 빨라. 공부만 하면. 빠른데 답이 맞는다는 보장은 못해. 특히 단답형. 하나만 잘못 쓰면 아웃이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필요한 거고 내신도 그래. 작년 내신들을 보면 수특 반영을 하는데 레벨 3 있는 것도 그냥 툭툭툭 내더라고. 수도여고 특히. 그랬었고 수능여고는 조금 다운돼서 냈던 것 같고 뭐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노멀하게 냈었어. 내 기억에는 수도여고가 좀 어렵지 않았나? 작년에? 뭐 그렇게 보이는데 작년 선생님이 또 맡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쨌든 계속 이래. 확통 공부를 할 때 일단 내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이렇게 주고 있는 그 프린트도 풀어. 그 다음에 그 EBS만 풀면 돼. 수능 때까지 다 해결돼. 내신이고 수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설지 줄게. 틀린 거 봐요.